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시리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 돈 지키기, 개인회생을 이제 신청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변제금을 적게 내는 것도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악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악용하다가 잘못되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내 돈 지키기 1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뉴스에서도 보니까 온라인 게시판에서 악용을 하라는 걸 부추기는 글들이 꽤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말만 듣고 신청을 했다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용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사용처가 괜찮은 사람들은 아예 빼고요. 악용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풀리는 사람과 안 풀리는 사람을 나누어 볼게요. 내가 어디에 속할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용을 해도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채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담받을 때 주의사항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악용을 해도 잘 풀릴 사람인가 안 풀릴 사람인가,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개인회생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개인회생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변제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100만 원을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최소한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야 하는 것과 또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야 하는 그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갑과 을로 예를 들 건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200을 버는데 125만 원 최저 생계비 빼고 7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2,7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3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7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요. 최소 3천을 내야 하는 거예요. 최소 3천 이상의 변제를 하려면 83만 3천 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36개월 변제했을 때 3천만 원을 겨우 맞춰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300을 벌어요. 아까 그 사람보다 100만 원 더 벌죠. 그러니까 175만 원은 변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36개월을 변제하면 6,3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똑같이 3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워낙 많이 내니까 3천만 원 정도 있는 것 정도로는 특별히 변제금을 더 올리지 않죠. 그래서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악용을 했을 때 좀 결과가 달라요. 둘 다 똑같이 대출을 1,5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갑이 이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도박, 주식, 코인, 현금 인출해서 엉뚱한 데 쓰고 또 개인 통장으로 이체, 지인한테 이체,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원래 통장에 있어야 하는 돈이에요. 근데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3천을 변제하는 걸로 안 끝나요. 날린 돈 1,500만 원까지 다 변제를 하라고 합니다. 4,500만 원을요. 그러면 수입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500만 원을 낼 것인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60개월로 변제 기간을 늘리라고 합니다. 60개월을 변제해야 75만 원씩 겨우 4,500만 원을 변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 하는 대로 하면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을은 어떨까? 을도 똑같이 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성실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하면 4,500만 원. 이 4,500만 원이 을의 청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은 청산가치가 좀 올라가더라도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악용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악용을 좀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래 좋은 변제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남들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악용을 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유형인데 이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최근 채무는 신청 전 1년 사이에 받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 최근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3가지 정도인데, 일단 금지 명령. 내가 그 최근 대출 비율이 너무 많으면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독촉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 대출 비율이 많으면 금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회생 신청하기 전에 1달 전, 2달 전, 3달 전, 뭐 이때 대출을 받았다. 정말 너무 그 임박해서 받은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면 고소가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지죠. 물론 금융기관은 거의 고소를 할 확률이 없지만 개인 채권자는 이거 엄청 화납니다. 그래서 이거 고소 들어와요. 세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면 변제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상승한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된다? 기각된다 라는 거죠. 이 딱 3가지인데 그러면 이걸 피해갈 수 없을까? 게다가 뭐 최근 대출이 1년도 아니고 내가 받은 대출이 1년이 좀 더 됐다. 뭐 한 1년 3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좀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최근 대출이 1년만을 의미한다 라고 어디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이 사실은 회생위원님과 또 판사님들까지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이 나빠서 대출받은 지 2년이나 됐는데 그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요령 있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2년까지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건 뭐 엄청 불리해지거든요. 제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을 전국적으로 대리한 게 지금 횟수로 7년이에요. 근데 최근 대출 사용처를 보지 않았던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요행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채무자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법원도 정말 채권자의 이익을 챙기더라고요. 사실상 그 여러분들이 전국 법원의 필수 점검 코스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최근 채무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때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 채무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최근 채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오는 사무실을 찾아요. 그런데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속뜻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무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최근 채무가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은 속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 최근 채무가 있는 만큼 변제금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 사람인지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갑과 을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불성실한 사용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여러분들이 변제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채권자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 보면 너무 싫겠죠. 더 변제해야 되는 사람인데 못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싫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이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대리인과 함께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